기본 다지기 보시면 이제 파트 1 그래서 재무계산기의 기본 기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계산기에 이제 켜기와 끄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제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서 이제 계산기를 껐다가 켜보겠습니다. 자, 온, 오프 있으니까요. 껐다가 한번 누르면 켜지고 꺼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치 이제 이런 거 하다 보면 처음에 항상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초등학생 뭐 이런 분위기가 조금 나는데 어쩔 수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켜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껐다 켜진다.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3번에 보시면 자동 전원 꺼짐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가 이제 켜진 상태에서 대략 5분간 아무런 입력이 없게 되면 자동적으로 계산기가 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동그라미 1번으로 가시면 계산기 켜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세 번째 줄에, 그죠? 계산기를 끄기 직전의 상태로 저장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저장입니다. 저장.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 성인 학습에서는. 자, 일단 한번 보시면요. 화면 보시면서. 자, 이 부분은 이제 일반 계산기와 똑같은 부분인데요. 사칙연산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눌러볼게요. 8 한번 눌러보실까요? 8 눌러보시고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N을 한번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N. 그러면 N은 8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입력이 되었다는 뜻에서 이런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되셨죠? 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산기를 한번 꺼보겠습니다. 한번 꺼보시죠. 껐죠? 다시 한번 켜보게 됩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되면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계산기는 일반 계산기와는 다르게 뭐라고요? 값을 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 텐데요. 여기 상태에서는 저장되어 있는지 저장되어 있지 않는지를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걸 불러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C 위에 보시면 RCL이 나올 겁니다. RCL은 이제 리콜이라는 거죠. 불러낸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리콜 한번 누르신 다음에요. N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니까 N은 뭐라고요? 8. N방에 뭐라고요? 8이라는 숫자가 입력되어 있네요. 그죠? 껐다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지우는 과정 없이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럼 값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저장되어 있는 값을 뭐예요? 지우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해되셨죠?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제가 순서대로 하지 않고요. 조금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거기 보시면 20페이지로 한번 가보시죠. 20페이지. 20페이지에 보시면, 그죠? 저장된 입력 내용을 지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1번 보시면 TVM 워크시트를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2번 보시면 프롬프트 워크시트 초기화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그대로 두셨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넣냐면 이 세 번째 칸에 있는 키에다가 8이라는 숫자를 N방에 8이라는 숫자를 넣었어요. 그죠? 이해되셨죠? 그럴 경우에 이 키 부분을 이제 금방 배우겠지만 TVM 키입니다. TVM 키. 그래서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장된 값을 지우는 것은 뭐라고요? 두 가지 방법.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FV 위에 보시면 클리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CLR 되어 있고요. TVM, 그죠? TVM에 있는 값을 뭐라고요? 클리어한다는 거죠. 그죠? 되셨죠?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보시죠. 그럼 일단 한번 빠져나오고 보시는데요. CC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계산기를 일단 꺼보세요. 껐다가 켜시죠. 됐죠? 켜셨죠? 그런 다음에 제가 별도로 말하지 않아도 그냥 습관처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뭐라고요? 값을 지우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지우는데 어떻게 지우냐 하면, 그죠? 지금 이제 우리가 금방 또 그 교재에서 보겠지만 FV라는 것을 쓰지 않고 위에 자그마한 글씨로 클리어 TVM을 쓰기 위해서는 세컨드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화면 한번 보시면 세컨드 한번 눌러보세요. 세컨드 눌렀더니 뭐가 나왔어요? 화면에 디스플레이에 세컨드라는 표시가 나오게 됐죠. 세컨드라는 표시가 나오게 되면 FV를 눌러도 위에 자그마한 글씨로 클리어 TVM이 작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세컨드를 눌렀죠. 그런 상태에서 뭐라고요? 클리어 TVM.
됐죠? 그죠? 다시 세컨드 누르시고 뭐라고요? 클리어 TVM이 된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TVM 키가 다 뭐예요? 0으로 바뀌었어요. 초기화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리콜 불러서 N 해보세요. 그죠? N은 0으로 바뀌었네요. 이해되셨나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좀 해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O 한번 누르신 다음에 PV 한번 눌러보세요. 되셨죠? O 누른 다음에 PV 눌렀죠? PV는 O라고 입력되어 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네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죠? 세컨드 뭐라고요? 클리어 TVM을 했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PV에 O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리콜 뭐라고요? PV 했더니 뭐예요? O가 없어졌죠. 그죠? 다 0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죠? 지워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처음에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입력된 내용을 뭐라고요? 지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CEC를 한번 눌러보세요. CEC를 눌러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눌러보세요. CF라는 것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죠? CF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우겠지만 캐시플로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단 CF0 이런 것인데 뭐 의미는 뭐 나중에 얘기하고요. 같이 그냥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100을 한번 이렇게 한번 넣어보시자고요. 100을. 그 다음에 이 계산기는 굉장히 편리한 것이 뭐냐면 이 디스플레이 상에 지시어가 다 항상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뭐라고요? 엔터를 눌러주세요. 이해되셨죠? 근데 엔터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네요. 되셨죠? 그러면 엔터를 눌러주게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세요. 눌러줬더니 뭐예요? 100이라는 숫자가 뭐라고요? 입력이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해되셨죠?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죠? 한번 나가보시자고요. 또 CEC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0이 될 거예요. 그죠? 지금 CF0라고 하는 그 방에 뭐라고요? 100이라는 숫자가 지금 입력되어 있었죠. 그죠? 그러면 그것이 저장되어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한번 껐다 켜보자고요. 켜보시자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뭐라고요? 세컨드 클리어 TVM을 했어요. 그죠? 되셨죠? 그런 다음에 캐시플로우를 한번 눌러보세요. 캐시플로우를 눌렀죠? 그죠? 눌렀는데 뭐라고요? 캐시플로우 0에 뭐라고요? 100이라는 숫자가 뭐라고요? 그대로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세컨드 클리어 TVM을 한다고 해서 CF에 있는 100이라는 숫자가 0이 되어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그죠? 두 번째 방법. 여기 보면 CEC 위에 한번 보세요. CEC 위에 보니까 클리어 워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워크시트를 뭐라고요? 클리어 한다는 얘기네요.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러면 클리어 워크를 쓰기 위해서는 뭘 눌러줘야 된다고요? 자그마한 글씨를 눌러주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세컨드를 눌러줘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한번 눌러보시죠. 세컨드 뭐라고요? 세컨드 디스플레이 돼 있죠? 나왔죠? 클리어 워크 했더니 뭐예요? 0 됐네요. 되셨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 이제 오늘 할 부분들은 그 중요한 포인트는 다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계산기 기능을 익히는데 저장된 내용을 지우는 방법은 뭐예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프린트물에 있는 것처럼 TVM의 내용을 지울 때는 세컨드 클리어 TVM, 그 다음에 TVM 이외의 모두 그죠? 어떤 것을 쓰다가 지울 때는 뭘 눌러준다고요? 세컨드 클리어 워크. 그럼 워크시트가 초기화된다. 방법은 두 가지만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가보시면 이제 우리는 자꾸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죠? 습관적으로 세컨드 클리어 TVM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O 한번 눌러보세요. O PV 한번 해보세요. O PV 눌렀죠? 입력되어 있네요. 그죠? 되셨죠? 자, 이런 상태에서 세컨드 클리어 TVM 하니까 했고, 리콜 확인해 보니까 PV 하니까 없어졌죠. 그죠? O가 0으로 바뀌었죠. 그죠? 되셨죠? 이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캐시플로우 누른 상태에서 예를 들어 또 입력을 한번 해보자고요. 100이라는 숫자를 뭐라고요? 입력한다고 했는데 디스플레이 뭐라고 했어요? 엔터. 그러니까 엔터를 눌러줘야 되겠네요. 눌러주시니까 뭐예요? 여기에 입력되어 있다는 표시가 나오죠. 그죠? 이 상태에서 한번 빠져나가면, 이 상태에서 이 캐시플로우를 0으로 만들려면 뭘 눌러준다고요? 클리어 워크. 그죠? 세컨드 클리어 워크. 이렇게 해주시면 되네요. 되셨나요? 됐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지만, 그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많은 계산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중에 상당수는 뭐라고요? 입력된 내용을 뭐예요?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가 틀리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때는 뭐라고요? 방법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세컨드 클리어 워크와 세컨드 클리어 TVM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이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앞쪽으로 보시면 13페이지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요.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13페이지 보시면 계산기 1차 기능과 2차 기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들어주시면 되는 건데요. 거기 보면 이제 세 번째 단락 정도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세컨드 키를 누르게 되면 세컨드 표시가 나타나게 되고 이때 2차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제가 금방 설명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여기 한번 보시자고요. 1 보이시죠? 그죠? 화면에 1.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큰 숫자, 이렇게 버튼에 있는 숫자, 버튼에 있는 숫자는 지금 1차 기능이라는 거죠. 1차 기능은 아무것도 표시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예를 들자면 1 위에 있는 데이트라는 기능을 쓰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럼 뭘 눌러줘야 된다고요? 세컨드. 그죠? 그럼 세컨드를 눌러주면 세컨드 표시 나오고 1번을 눌러주면 뭐가 뜬다고요? 데이트 기능이 작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그렇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작동 원리가.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를 들자면 PV의 위에 있는 아모트라는 기능을 쓰고 싶다. 뭘 눌러줘야 된다고요? 세컨드. 그죠? 세컨드 아모트.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1차 기능과 2차 기능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넘겨보시면, 14페이지에 보시면, 계산기가 이제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있는데요. 이건 그냥 한번 들어두시면 됩니다. 1번 표준 계산 방식이 있고요. 2번 프롬프트 워크시트 방식이 있는데요. 그냥 편안하게만 들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색깔이 저 회색 버튼으로 해서 있는 게 세 번째 칸하고 여기가 있을 거예요. 요것을 뭐라고요? 요 TVM과 일반 계산기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표준 계산 방식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예를 들자면 캐시플로라든가 대출 상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워크시트 계산 방법이다.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 계산기니까 그냥 한번 눌러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50 곱하기 4는 하면 그냥 200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 계산기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매일 갖고 다니면서 계산기, 사실은 이제 증권사에서 계산기를 두드릴 일이 사실은 많지는 않으실 텐데, 하지만 일반 계산기와 똑같이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되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15페이지 부분을 할 텐데요. 15페이지 부분을 할 건데,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그렇죠? 자, 또 돌아가면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미리 예방 주사를 놔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는 과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다 보면 나는 계산기를 정확하게 잘 두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값이 달라져요. 항상 옆에 사람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잘 눌렀어요. 잘 눌렀는데 그 보기가 이제 CFP 시험은 사지선다형이 아니라 오지선다형이죠. 그죠? 그러니까 보기가 5개가 있어요. 근데 그 보기 5개 중에 답이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잘못 눌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그래서 두 번째. 계산값이 뭐라고요? 다를 때 내가 스스로 점검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CFP 시험이 계산기를 다룬다라는 게 다른 시험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근데 계산기는 매우 민감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 누르게 되면 값이 얼추당초 하는 값이 나오게 돼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떨어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실제 시험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 내가 그걸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계산기를 초기화하는 거죠. 그죠? 출고 상태로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출고 상태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쓰는 방식으로 뭐라고요? 내 방식대로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익숙하게.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계산, 이제 요 내용은 프린트물에 있으니까
보시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계산기는 이제 출고 상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계산기 뒷면을 한번 보시면요. 이 뒷면, 그래서 본체 뒷면에 보시면 조그맣게, 그죠? 좌측 하단에, 그죠? 뒷면에 보시면 리셋이라고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리셋 키를 뭐라고요? 뭐 볼펜이나 이런 걸로 눌러주면 되겠죠. 마지막 뒤에 있는 부분을 눌러주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좀 좀 폼이 안 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그죠?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눌러주는 것이 좀 그렇다라고 하면 앞면에 리셋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보시면, 여기 보면, 맨 밑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요. 그 위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리셋이라고 되어 있네요. 리셋을 쓰기 위해서는 뭘 눌러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컨드 화면에 표시되고, 그 다음에 리셋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시어가 또 나왔네요. 뭘 눌러주라고요? 리셋하기 위해서는 엔터를 눌러주세요. 엔터는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네요. 그럼 눌러주신다는 거죠. 되셨나요? 됐죠? 그럼 이 상태가 이미 리셋이 되어버렸어요. 초기 출고 상태. 모든 값은 다 값은 다 지워져 버린 상태.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빠져나오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까지 쓴 것은 CC를 눌러줬죠. 그러니까 빠져나올 때는 CC를 한번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보면 세컨드 누르시고, 여기 보면 퀵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눌러주셔도 돼요. 이번에는 세컨드 퀵을 한번 눌러보자고요. 세컨드 누르시고 퀵 눌러주시면 빠져나오네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CC를 눌러주거나 한 번이나 두 번 눌러주거나 세컨드 퀴즈를 눌러주거나 어떤 경우에도. 이해되셨죠? 그렇죠?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럼 한번 해보자고요. 연습 한번 해보자고요. 자, 세컨드 누르시고 리셋 하시면 값이 얼추당탕하는 값이 나와요. 그러면 이럴 때 눌러준다는 거죠. 뭘 눌러줘요?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빠져나올 때는 세컨드 퀴즈 하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15페이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산기 세팅 방법을 하려고 해요. 계산기 세팅 방법. 자, 그런데 우리 이제 CFP 시험에서는, 그죠? 우리가 숫자를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1억 원, 10억 원, 20억 원, 그죠? 많으면 100억 원도 다루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걸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 1,000,000 이게 이제 1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숫자가 너무 많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단위를 1,000원 단위로 기본적으로 써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쓰냐면, 그죠? 100만 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그래서 기본 단위가 뭐라고요? 1,000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면 가장 실수하지 않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이 기본 단위들을 1,000원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수점을 셋째 자리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되셨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점 있죠? 점 위에 보니까 뭐라고요? 포맷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포맷을 쓰려고 할 거예요. 포맷 기능을 쓰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뭘 눌러줘요? 세컨드, 그 다음에 포맷 해주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그죠? 그랬더니 DC가 나왔죠. DC는 이제 소수점, 데시멀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수점이 현재 몇째 자리? 두째 자리로 되어 있죠. 그것을 뭐라고요? 우리 기본 단위 셋째 자리로 바꾸자고요. 그래서 그러면 3 눌러주시고 뭘 눌러주면 돼요? 엔터 눌러주시면 되죠. 되셨죠? 됐죠? 자, 그랬더니 소수점이 셋째 자리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화살표가 또 위에 아래 있죠. 위에 아래 이렇게 있죠. 그러면 위로 눌러도 되고 아래로 눌러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래로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셨죠? 그죠? 지금 우리가 거기 교재하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죠? 그냥 보시면 16페이지 지금 하고 있는데 각도 표시 설정입니다. 그래서 디그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드리지 않아요. 그죠? 되셨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화살표를 내리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죠? 월, 일, 년. 그죠? 요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미국식 방법을 쓴다. 그죠? 월, 일, 연. 이런 순서로 입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방법 이외에 어떤 방법이 있나 봐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여기 보면 셋을 눌러주면 방법이 체인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봤더니 셋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이해되셨죠? 엔터 위에 있네요.
그러면 그냥 한번 해보자고요. 자꾸 하면서 이제 손에 익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셋을 누르기 위해서는 뭘 눌러줘야 돼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세컨드 누르시고 이 상태에서 셋을 눌러주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랬더니 뭐예요? 유럽식 방법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월일연이. 일월연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우리는 기본을 어떤 걸 할 거예요? 미국식. 그죠? 그러니까 또 바꾸시면 되겠죠. 뭘 눌러주면 되겠어요? 당연히 셋이 있으니까 셋을 눌러주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세컨드, 셋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뀌었죠. 되셨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한번 화살표를 이제 또 다시 여기 보니까 내려보세요. 그랬더니 미국식, 그죠? 1,000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것도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그럼 화살표 한번 내려보시자고요. 자, 그 다음에 CHN 이렇게 나오죠. 체인 모드라는 건데요. 그죠? 자, 요것을 체인이라는 것을 본 상태에서 이제 한번 보시자고요. 그죠? 일단 빠져나와볼게요. 빠져나오는데 그냥 세컨드 퀵 하시면 이렇게 빠져나오네요. 되셨죠? 현재 모드는 어떤 모드라고요? 체인 모드. 그죠? 무슨 얘기냐면 거기 보시면 17페이지에 그죠? 거기 보면 5번 계산 방법 설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체인 방식은 그죠? 단순히 수식의 나열 순서에 따라서 앞에서 차례대로 계산해 나가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AOS 방식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사칙 연산 중에서 곱셈과 나눗셈을 덧셈과 뺄셈보다 더 우선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넘겨보시면 18페이지 연습해 보기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과정이 별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기초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됩니다. 방식을. 자, 5 더하기 2 곱하기 3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지금 모드는 어떤 모드라고요? 그죠? 체인 모드. 그러면 그대로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한번 눌러보세요. 5 더하기 2 곱하기 3는 나왔죠. 그때 얼마 나왔어요? 21. 그러니까 얘는 체인 모드는 어떻게 된 거냐면 5 더하기 2니까 뭐예요? 7이죠. 7 곱하기 3이니까 21이 나온 거죠. 이해되셨죠? 그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산해서는 안 되잖아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어요? 이걸 괄호를 쳐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5. 그죠? 더하기. 그럼 괄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보니까 괄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괄호를 쳐보세요. 표시는 안 나요. 됐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3. 괄호 닫아야죠. 괄호 닫고 는 하니까 뭐예요? 11 이렇게 되죠. 이해되셨죠? 괄호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11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계산하려고 재무계산기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산기의 복리를 많이 계산하게 될 건데, 그러면 할 때마다 이렇게 해주냐는 거죠. 그죠? 이렇게 뭐 해줘도 되지만, 그죠?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계산기를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체인 모드는 이런 상태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자고요. 자, 포맷으로 다시 들어갈 거예요. 세컨드 포맷. 보세요. 됐죠? 소수점 됐고 이제 쭉쭉 내려줍니다. 화살표 쭉쭉 내려줘서 어느 모드까지? 체인 모드까지. 되셨죠? 체인 모드 봤더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셋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돼 있죠. 그죠? 셋을 누르기 위해서 뭘 눌러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세컨드 셋 눌러주시면 되죠. 그때 모드가 무슨 모드가 바뀌었어요? AOS 모드로 바뀌었네요. 되셨죠? 됐죠? AOS 모드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화살표를 내려볼게요. 봤더니 순환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가나 아래쪽으로 가나 똑같다는 거예요. 순환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빠져나올 때 이번엔 CC 한번 눌러볼까요? 한 번, 두 번 눌러주면 빠져나오죠. 되셨죠?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5 뭐예요? 더하기 2 곱하기 3는 해보세요. 그죠? 11. 괄호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하지만 뭐예요? 계산기가 알아서 먼저 계산해 준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 체인 모드가 더 쉽겠어요? 우리가 많은 계산을 하는데 체인 모드보다는 뭐라고요? AOS 모드가 더 편리하겠죠. 중요한 건 편리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되셨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어떤 모드로 바뀌었어요? AOS 모드. 여러분들이 어떤 계산을 하다가 그 값이 얼추당토 안다라고 할 땐 뭐라고요? 반드시 이걸 확인하시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시면 지급 6번에 보면 지급 횟수 설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세 번째 줄에 세컨드 PY를 눌러보게 되면 화면에 이제 PY는 1이라고 표시가 되고 P라고 하는 것은 페이먼트다라는 거죠. 그죠? per year니까 그죠? 1년당 지급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뭐라고요? PY를 눌러주래요. PY는 어디에 있냐면 IY 위에 PY가 있네요. 되셨죠? 그러면 그죠? PY를 누르기 위해서 또 뭘 눌러줘야 돼요? 세컨드, 그죠? 세컨드 PY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1년당 지급 횟수가 뭐라고요? 한 번이 기본 세팅 값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를 한번 내려보시자고요. 여기 보니까 화살표 내리게 되네요. 화살표. 내려보세요. 내려보시면 C가 나왔네요. CY가 나왔네요. C는 컴파운드예요. 복리라는 거죠. 1년당 복리를 기본을 뭐라고요? 1로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 세팅 값이라는 거죠.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이제 계산값이 다를 때 점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점검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 해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적어도 값이 얼추상투하는 값이 나왔어요. 그죠? 그럼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어차피 이건 지금 해보고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리셋을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리셋을 하려면 세컨드 뭐라고요? 리셋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시어 엔터 따라주면 되겠죠. 그럼 리셋 됐죠. 벌써 수수점이 둘째 자리로 바뀌었죠. 다 초기화된 거예요. 빠져나오면 되겠네요. 되셨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모드는 어떤 모드일 거예요? 체인 모드일 거 아니에요. 그것을 뭐예요? 바꿔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소수점도 두째 자리니까 셋째 자리로 익숙한 것으로 그죠? 해주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세컨드 포맷 눌러주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3 뭐라고요? 엔터. 소수점 셋째 자리로 바뀌었고 나머지 건드리지 않고 쭉쭉 내려오면 뭐예요? 어떤 모드? 체인 모드. 뭐예요? 세컨드 셋 눌러주시면 AOS 모드 된 거죠. 되셨죠? 2번 했죠. 그 다음에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세컨드 PY 눌러주시면 PY는 1, CY는 1을 이렇게 점검하시면 되네요. 되셨죠? 됐죠? 자, 그래서 처음만 그죠? 지금 하고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계산값이 다를 때는 뭐라고요? 반드시 요것을 한다. 그죠? 나는 리셋을 안 누르고 요것만 하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여기서 대부분은 값이 이상한 값이 여러분들도 모르게 값이 저장되어 버리기 때문에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죠? 꼭 중요합니다. 그죠? 꼭 아셔야 돼요. 그죠? 해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